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벤 호켓, 그리고 찰리, 제이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 명의 이름은 벤 호켓, 찰리 레들리, 제이미 메이입니다. 영화에서는 벤 리커트, 찰리 갤러, 제이미 시플리로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가 벤 호켓을 연기했고, 안경 쓴 사람이 찰리를 연기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제이미를 연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3명에게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찰리와 제이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둘은 2003년 이전에 뉴욕에 있는 사모펀드에서 직원으로 같이 일했습니다. 아마 그때 서로 친분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 초에 찰리와 제이미는 공동으로 미국 서부 버클리에 있는 제이미의 집 차고에서 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창업했을 때 코널 캐피털의 자본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찰리와 제이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코널 캐피털은 그 후로 주로 선물 옵션에 투자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다음으로 벤 호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벤 호켓은 도쿄에 있는 도이체방크에서 9년 동안 파생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도이체방크가 재택근무를 해도 되니까 퇴사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 호켓은 도쿄에서 미국 서부 버클리로 옮겨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제이미를 알게 됐고 각자의 반려견을 데리고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벤 호켓이 찰리와 제이미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벤 호켓도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벤 호켓과 제이미는 경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는 벤 호켓에게 도이체방크를 그만두고 코널 캐피털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벤 호켓은 그 말대로 도이체방크를 그만두고 코널 캐피털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찰리와 제이미가 코널 캐피털을 맨해튼으로 옮겼고 벤 호켓은 미국 서부 버클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때 벤 호켓이 코널 캐피털에서 퇴사했는지 아니면 퇴사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찰리와 제이미는 월가의 대형은행들과 직접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 초까지 여러 대형 은행들로부터 돈이 적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당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 초에 코널 캐피탈의 자금은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당하다가 베노켓의 도움으로 도이체방크와 이즈다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됐고 그때부터 대형 은행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찰리와 제이미는 그렉 리프만이 여기저기에 CDS를 팔러 다니면서 뿌렸던 홈 에쿼티 메자닌 트란시의 공매도라는 제목의 자료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찰리와 제이미는 그 자료를 보고 이대로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DO에서 신용등급 더블A인 조각에 대한 CDS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CDO에 대한 CDS를 구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널 캐피털은 2006년 10월 16일 도이체방크한테서 CDO에서 더블A인 조각 75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샀습니다. 그게 최초의 CDO에 대한 CDS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0일 베어스턴스한테서 CDO에서 더블A인 조각 500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말에 베어스턴스가 코널 캐피털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서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연례회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벤 호켓과 찰리만 라스베가스에 갔고 제이미는 맨해튼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인 찰리와 제이미가 춤추는 걸 보고 벤 호켓이 화를 내는 장면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널 캐피털은 2007년 3월에 HSBC한테서 베어스턴스 채권 1,050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구매했습니다. 즉 코널 캐피털은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 1,050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7일에 베어스턴스 소속 헤지펀드 2개가 파산하면서 첫 번째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손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DS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널 캐피털도 큰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 8월 1일에 베어스턴스의 주주들이 베어스턴스 소속 헤지펀드의 파산과 관련해서 베어스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코널 캐피털은 그 소식을 듣고 여차하면 베어스턴스가 파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갖고 있는 CDS를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베어스턴스가 판매한 CDS의 70%를 사들인 게 코널 캐피털이었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데 CDS 거래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베노켓 뿐이었는데 베노켓은 당시에 영국으로 휴가를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노켓이 영국에 있는 무선 인터넷이 되는 술집에서 CDS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금요일부터 8월 9일 목요일 밤 11시까지 갖고 있던 CDS를 전부 다 팔아넘겼습니다. 코널 캐피털은 CDS를 팔아넘기고 순수익으로 8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4일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두 번째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코널 캐피털이 2007년 3월에 베어스턴스 채권 1,050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널 캐피털은 1,050억 원을 벌었습니다. 1년간 CDS 수수료로 낸 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널 캐피털의 수익을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코널 캐피털은 CDO에서 더블A인 조각 1,125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구매했고 수수료로 약 6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으로 8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베어스턴스 채권 1,050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구매했고 수수료로 3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으로 1,047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9억 원을 지출했고 총 1,136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1,127억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코널 캐피털이 1,300억 원을 벌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